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7,100만 원에 그쳤고 영업손실은 5억 9,3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홍진영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도입니다. 논문 표절 논란으로 자숙에 들어갔던 가수 홍진영이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홍진영의 소속사 측은 21일 보도자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일체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져온 홍진영은 무대에 다시 서는 날을 갈망해온 끝에 신곡 녹음 작업을 마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 중이다. 홍진영은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자신의 과오와 불찰에 대해 속죄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복귀를 결정했다. 홍진영은 2020년 11월 조선대학교 무역학 석사,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진영은 표절이 아닌 인용이라고 반박을 하며 활동을 강행했는데요.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이 74%가 나왔지만 신곡 안돼요 활동에 들어간 것인데요. 지상파 3사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예능에까지 출연을 강행하면서 정면 돌파로 의혹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니 홍선영의 예능 출연과 홍진영의 반성 없는 활동에 엄청난 역풍이 불었습니다. 특히나 조선대학교에서 위탁한 대학연구윤리원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홍진영의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결국 홍진영은 학위를 반납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자숙에 들어갔는데요. 표절 당시 불거진 문제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르던 시기에 나온 아빠 찬스였습니다. 사실 홍진영은 광주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들이 전업을 해도 따기 힘들다는 석박사학위를 그것도 가수활동 이후에 취득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결국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홍진영은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홍진영은 아빠가 대신 논문을 써준 게 아니냐,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딴 것이 아니냐라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표절 논문 의혹 과정에서 과거 조선대에서 재직을 했던 A 교수가 학교에서 홍진영을 본 적이 거의 없다. 홍진영의 부친이 같은 학교 교수라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양심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석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이 된 셈입니다. 홍진영의 해명이 결과적으로 기만이었음이 드러난 셈인데요. 세 번째는 논란 이후에도 이어진 활동 강행이었습니다. 자숙이나 반성 없이 활동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부채질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공정성에 역행한 아빠 찬스, 거짓 해명,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역풍을 불게 했던 것입니다. 이 3가지 내용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홍진영의 실책입니다. 그로 인한 책임은 모두 홍진영이 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1년 4개월이란 자숙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 자숙 끝에 복귀를 선언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복귀 시간을 두고 너무 자숙이 짧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2012년 디스패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디스패치는 당시 기준으로 최근 7년간 40명의 무리 연예인의 복귀 기간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6.6개월, 학력 위조는 7.4개월, 폭행 등은 13개월 등의 자숙을 거쳤습니다. 이 같은 자숙 시기가 최근 들어서는 더욱 앞당겨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버벌진태의 경우에는 음주 단속에 걸린 그 다음 달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을 침묵한 홍진영은 상대적으로 긴 자숙 시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숙에 대한 태도 역시 대중들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인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홍진영은 자숙 태도 역시 진지한 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자숙 과정에서 외부 활동이나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홍진영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자숙 후
딱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동반 출연했던 매니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날 직접 결혼식장을 찾은 홍진영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매니저에게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끝으로 홍진영은 다시 활동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방송가에서 러브콜이 없었던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홍진영에게 수차례 거듭해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간 트롯 프로그램에 열풍이 있었던 데다가 워낙 끼 많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하지만 홍진영은 본인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숙 중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마음만 먹었다면 조금 더 쉽게 복귀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을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홍진영이 운영하는 회사 IMH는 그야말로 매출이 제로인 상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7,100만 원에 그쳤고 영업손실은 5억 9,3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홍진영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홍진영의 자숙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담당 직원을 비롯해 4-5명의 직원들은 계속해서 회사 출근을 했는데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전참시에서 함께 나왔던 매니저와는 서로를 위해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IMH는 홍진영의 활동 이외에는 특별한 회사 업무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홍진영이 공식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만큼 그녀의 복귀를 과연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한 상황입니다. 특히 홍진영의 복귀와 함께 언니 홍선영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홍진영을 향한 비난에는 언니 홍선영 문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출연 과정에서 홍진영이 제작진의 특혜를 한 몸에 받았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인데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홍진영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연예인들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지만 홍선영과 제작진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특집, 웨딩 촬영 특집, 먹방 특집 등 제작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선영을 밀어주면서 비난이 가중됐는데요. 특히나 동생 홍진영이 외부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선영은 지난 10일 대선 개표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단순 노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자 밝게 웃으면서 따봉을 표시하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동생 홍진영이 복귀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더욱더 조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컴백을 선언한 홍진영이 얼마나 언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그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4월 6일 과연 대중들은 홍진영의 컴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숙을 했는지 그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